그 역시 세월을 이기지는 못했다. 그가 토트넘에서 남긴 업적들은 대단한 게 맞지만 현실은 냉정해야 한다. 토트넘은 그를 놓아줄 때가 온 것 같다. 그의 장점이었던 속력도 골결정력도 모두 감퇴했다. 다음 시즌 방출 1순위이다. 포스테클로 감독은 이제 그만 그를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개막 전 레스터시티의 경기 때만 해도 현지 매체들이 손흥민 선수를 향해 남긴 말들입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늘 그랬듯이 본인들의 여러 잡설들의 실력으로 증명하며 안티들의 입을 다물게 하였는데요. 손흥민이 보란듯이 멀티골을 폭발시키며 에버튼을 상대로 대승의 주역이 되었고, 영국의 언론사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일제히 이날 손흥민의 활약을 극찬하며 큰 환호를 보냈습니다. 축구 전문 매체 90MI에는 손흥민은 중앙이고 사이드이고 그 어디서든 맡은 임무를 정확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극찬을 보내며 평점 10점 만점에 9점을 주었고, 선수 평점 전문 매체인 소파스코어는 손흥민에게 8.9점을 부여하며 로메로와 함께 가장 높은 평점을 매기기도 했습니다. 이번 홈경기에서 손흥민은 전 경기에서 솔랑케 선수와 투톱으로 나온 것과는 다르게 최전방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는데요. 포스테클로 감독이 일명 손톱 전술을 꺼낸 것입니다. 이에 손흥민 선수는 기다렸다는 듯이 날아다니며 에버튼을 초반부터 무섭게 전방 압박하기 시작하였고, 전반 24분경 결국 강한 압박에 못 이긴 에버튼 수비가 픽포드 골키퍼에게 공을 돌리게 되었는데, 손흥민의 속도를 간과한 픽포드 골키퍼의 중대한 실수가 나오게 되면서 볼을 뺏겨 골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골을 본 전문가들의 반응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사실 픽포드 키퍼는 나름 프리미어 리그에서 단연간 뛰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어온 베테랑이기에 그가 손흥민 선수의 스피드를 모를 리가 없었을 거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손흥민 선수의 소름돋는 열정과 노력을 볼 수 있는 장면이라며 손흥민 선수의 한 가지 기록을 꺼내어 들었죠.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는 올해 32세의 나이로 노련함은 성장할 수 있어도 신체적인 능력은 20대에 비해 감소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놀라운 사실은 손흥민 선수가 작년에 시속 36km로 본인의 최고 속도를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즉 오히려 20대 시절보다도 더 빨라졌다는 것인데요. 바로 이를 근거로 에버튼 전 첫 골을 본 전문가들이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에 또 다시 최고 속도를 갈아치울 수 있겠다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손흥민 선수가 정상급 선수의 자리에 올랐음에도 여전히 얼마나 피같은 훈련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 후 픽포드 키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개를 저으며 손흥민 선수의 스피드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 정도까지 일 줄은 몰랐다라면서 손흥민 선수의 속도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지난주 개막전을 마치고 난 뒤 엄청난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늙은 선수가 되었고 심지어 토트넘에 필요 없다는 기사까지 마주해야 했죠. 영국 언론에서는 개막전에서 특별한 활약을 보이지 못한 손흥민을 두고는 토트넘은 손흥민을 방출 명단에 올려야 한다. 그리고 팀의 19세 유망주를 그 자리에 넣어야 한다라면서 팀의 에이스인 선수를 한 경기도 뛰지 못한 유망주 선수랑 비교하는 그야말로 치욕스러운 기사를 내보기도 했습니다. 또한 풋볼 365는 포스테코글로 감독에게 대답을 요구하면서 더 이상 토트넘에서 대체 불가 선수가 아닌 늙은 베테랑을 후보로 내리는 과감한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왔다며 손흥민의 선발 기용을 조롱하는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죠. 이게 딱 개막전 한 경기만을 치르고 쏟아져 나온 기사라는 것입니다. 개막전에서 손흥민의 활약이 다소 부진하자 영국 언론들은 이때다 싶어 손흥민을 공격하는 기사를 내보낸 것이고, 이전까지 토트넘을 완전히 먹여 살리다시피 했던 손흥민의 헌신을 역시나 헌신짝 취급하며 바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이를 보고 많은 축구 팬들은 아시아인의 눈부신 활약을 눈꼴시려하는 영국 언론의 숨겨진 진짜 모습을 비난하면서 앞으로 손흥민이 부진 날이 하루라도 있다면 계속해서 이런 기사가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 선수는 본인이 건재함을 알리고 토트넘 구단에 오히려 작년보다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려 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 골 말고도 후반전에 한 골을 더 기록하였는데요. 하프라인 전에서부터 상대 골문까지 돌파에 성공한 반더벤이 옆으로 찔러준 공을 역시나 손흥민 선수는 놀라운 결정력으로 단 한 번의 슈팅으로 골까지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두 번째 골 또한 예사롭지 않았는데요. 한 축구 전문 매체 풋살사이드가 공개한 지표에 따르면 XG 기대값이 무려 0.2. 즉 보통 100명의 공격수 중에서 단 2명의 선수만이 저 구역에서 골을 성공시킨다고 합니다. 경기 후 손흥민은 경기 최고의 선수로 뽑히며 역시나 토트넘에서 누가 최고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게 됐는데요. 하지만 이어진 인터뷰에서는 언제나 그랬듯이 자신을 낮추고 팀 선수들을 치켜 세워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두 번째 골을 두고 사실 그냥 반더벤을 보며 뛰었을 뿐이고 난 그가 나에게 맞춰 찔러준 완벽한 패스를 그대로 골로 연결했을 뿐이다. 그는 수비수가 아닌 완벽한 플레이메이커였고 이것은 나의 골이 아닌 판더벤 그의 골이다라며 겸손한 인터뷰를 전했죠. 에버튼의 현 다이츠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이 대단하는 것은 이미 모두가 아는 사실일 것이다. 우리는 손흥민을 충분히 경계했다. 그에게 3-4명의 선수들을 붙이면서까지 그를 막으려고 했다. 하지만 손흥민은 일반적인 선수가 아니다. 알면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선수이기 때문에 오늘 손흥민의 실점을 한 픽포드 키퍼의 잘못 아니다라며 픽포드 키퍼를 감싸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포스테클로 감독은 구단의 전설이 되는 것과 관련해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소니가 모든 것을 다 끝냈을 때 이 클럽에서 가장 존경받는 선수로 남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다. 소니가 여전히 더 많은 거를 쟁취하고자 욕심을 품는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든다. 그게 우리 팀의 핵심이라고 말하며 마치 손흥민 선수를 선발 기용한 것에 대해 조롱을 하던 여러 현지 매체들에게 다시 한번 반박해보라는 듯 인터뷰를 남겼죠. 영국 언론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제히 토트넘의 레전드가 토트넘을 구했다는 기사와 함께 손흥민의 활약을 상세하게 보도했습니다. 손흥민은 이날 멀티골로 단숨에 득점 선수 공동 3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그러나 토트넘의 랩이 손흥민과 재계약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하면서 벌써 2년째 재계약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죠. 이에 손흥민 선수 역시 이러한 부분들의 서운함을 표현한 적이 있는데요. 토트넘에서 손흥민과 같은 헌신을 한 레전드까지 돈으로 보면서 재계약보다는 판매를 통해 이득을 얻으려 하는 모습이 너무 훤히 보이기 때문에 현재 이런 토트넘의 모습을 비난하는 축구 팬들 또한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 선수들은 해외에서 언제나 겸손함을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활동합니다. 그러나 항상 이러한 예의에 고마워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이용해 먹으려는 영국인들이 많은 것이 현실인 게 너무 슬픕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런 부당함 속에서도 최근 인터뷰에서 나는 아직은 토트넘 레전드가 아니다. 토트넘에서 우승하기 전까진 말이다. 꼭 토트넘 팬들에게 우승 트로피를 안겨주고 싶다. 행복해지고 싶다라며 감동적인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지막에 이 행복해지고 싶다는 말이 저희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었는데요. 힘든 내색을 거의 하지 않는 손흥민 선수가 이런 말을 꺼낼 정도면 현재 얼마나 혼란스러운 상황일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한 축구팬으로서 그가 비록 지금 국가대표에서는 행복한 생활을 보내지 못하더라도 클럽에서만큼은 행복한 생활들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그의 목표가 꼭 이뤄지길 항상 응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신다면 앞으로도 양질의 컨텐츠들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한TV였습니다.